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공수처는 비판 언론과 기업인의 사찰을 중지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들어 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 국내외 기자 170여 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사정기관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정치, 사회, 법조팀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확인 결과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기자는 11명이었고 조회수는 18회에 달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공수처가 조회한 기자는 9명, 조회수는 11회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자 3명을 4회 조회했고 인천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서울경찰청은 각각 기자 1명을 1회씩 조회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정치 문제나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취재한 적이 없는 국방부 담당 기자나 사진 기자까지 통신 기록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언론사들의 기자들뿐 아니라 정부 사정기관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기자들 가운데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기관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근거로 국내외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안전보장이나 범죄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통신조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수처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조회를 했더라도 대상자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익명의 한 법조인은 공수처가 국가안전보장이나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어떤 이유로 광범위한 대상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은 국민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정부는 국정원이 정치 사찰을 한다고 하여 국내 보안 정보와 대공 수사 기능까지 폐지시키고 이제 와서 엉뚱하게도 공수처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사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간첩 잡는 국정원은 손발을 잘라 좌익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고 선거판을 통해 좌파 세력 보호를 위해서 불법 사찰 활동을 한다면 스스로 독재 정권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등 사정기관이 주로 야당 정치인과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들을 통신조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적인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수처가 여당은 제쳐놓고 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조회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사실상 야당 탄압이나 권력 비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야당 의원, 기자, 학자, 대학생까지 일방적으로 통신자를 조회한 대상이 야당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 기자를 넘어서 경제 인사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실례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멸공 게시물과 공산당이 싫다고 비판글을 올린 후 통신 조회를 20번 당했다고 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지난해 2차례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해
6월 9일과 11월 8일 각각 한 차례씩 자신의 통신자료, 즉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자 해지를 받아간 내역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랍스타나 우럭 등의 음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미안하다, 고맙다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미안하다, 고맙다는 글을 남긴 글을 풍자한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킨과 연관이 있어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괘씸죄로 지난해 6월 9일 정 부회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일부터 공산주의가 싫다면서 멸공이라는 말을 인스타그램에 종종 올렸는데, 이를 두고 검찰이 정 부회장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을 괘씸죄 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2달 전에도 나는 공산당의 시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써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5일 숙취 해소제 사진에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문장을 덧붙여 정 부회장의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을 빚자 인스타그램은 이튿날 정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시스템 오류였다고만 해명한 뒤 해당 게시물을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 부회장이 이게 뭐 폭력 선동이냐며 맞섰습니다. 정 부회장이 올리는 글을 보면 이것도 지우라, 대한민국은 대국이다, 이것도 폭력 조장이냐, 승공통일, 방공방첩, 대한민국에 영원하라, 멸공이라는 내용과 함께 중국의 굴종적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서 화면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정 부회장은 내 멸공은 중국보다는 우리 위에 사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라며 괜히 나랑 중국을 연결시키려 하지 말라, 그쪽엔 관심도 없다, 멸공은 가까운 데 있다며 북한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이것 때문에 통신조회를 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문정부의 종북성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도 국방부는 얼버무리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멸공이라는 말은 50 이전에는 충성, 단결, 필승처럼 꽤 퍼져 있었습니다. 동네 여자애들이 고무줄놀이 할 때도 멸공이 들어간 군가 소리가 섞여 있었고, 방고 포스터 학생 콘테스트에서는 표효가 의례 멸공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 이 용어입니다. 6.25 사변을 겪은 뒤 냉전의 한복판을 살아가던 우리 국민의 절박한 사회적 다짐 같은 구호였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멸공이라는 단어와 북진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반공의식을 고취했습니다. 멸공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거의 쓰지 않는 말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예비역 모임, 종교단체 이름에 멸공이 들어간 사례가 있기는 있으나 이미 두루 쓰는 말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거의 안 써졌습니다. 마치 괴뢰 부리는 표현처럼 그랬던 멸공이 정 부회장 때문에 정치권에 뜨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 부회장을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고 헐뜯고 나서면서 사태는 대선판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골라 장을 봤는데 누가 봐도 멸공을 뜻했습니다. 어제 야권 관계자들이 니레이식하듯 멸치 콩 사진을 올리며 윤 후보와 정 부회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뿐만 아니라 정권이 5년 내내 북한 김정은에게 저 자세로 끌려다닌 데 대해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부회장은 문재인 시대의 보기 드문 재벌로 할 말은 하는 용감한 그의 대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린 김정은 독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 정부 고위 수사부처인 공수처를 정권 하수기관으로 전락시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야당 의원, 기업인까지 무차별 사찰을 하고 있어 민주주의 침탈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으로 당장 금지돼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